예, 안녕하십니까. 정부 출연자 사이버 레질리언스 적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KT의 김종훈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정보 보안의 배경, 그리고 사이버 레질리언스라는 게 출연 배경, 그리고 요즘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정부 출연연의 특성상, 기관이나 조직의 특성상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ISO 인증체계에 기반을 해서 효율적인 사이버 레질리언스 적용 방안에 대해서 적용 방안, 적용 절차, 방법론에 대해서 모델들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서 기존 정보보호 관리 체계 등하고 비교를 해서 적절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서론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면, 현재 정보보호 체계 같은 경우들이 기존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나 예방 위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사이버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단순하게 예방 차원이 아니라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정보보안 체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공격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근데 단순한 이제 예방 차원이 아니라 공격은 어차피 발생을 할 거고, 공격이 발생한 이후에 그 조직이 해당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해 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정상적인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이제 환경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면서 법이냐 기술이냐 여러 가지 많은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기존 환경에서 기존 사람들의 마인드와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고정된 그 프레임 내에서는 과연 4차 산업혁명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예전 상황이나 과연 변화가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이슈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논의되면서 사이버 레질리언스라는 사이버 탄력성, 사이버 회복력 이런 관점에서 보안 전략이 수립하다는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되게 생소한 용어지만 외국에서는 많이들 지금 제한이 되고 있고 적용 절차나 방법론 모델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이버 레질리언스가 뭐냐, 이게 이 말들에 대해서 개념적이나 정의 같은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레질리언스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는 많은 연구 주제들이 있습니다. 비단 IT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나 사회 인문학 쪽에서도 레질리언스 국가, 조직, 교육 측면에서의 레질리언스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기존의 그러니까 IT 쪽이나 정보보안 쪽에서는 그냥 레질리언스 그렇게 되면 그냥 업무 연속성을 계속 유지해야지, DR 해야지, 이런 쪽으로 많이 초점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어도 그냥 유지할 수 있는 체계, 그러니까 기존 예방이 아니라 발생은 당연히 된다, 그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그 발생 상황에서도 기술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냐 라는 이제 개념적인 컨셉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레질리언스에 대해서 비슷하지만 약간 개념적인 차이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사이버,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얘기에서 보면 외부에서의 보안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뒤에서 논해지는 보안 조직 문화, 보안 문화라고 연계가 되는데, 일부 조직, 여기서 일부 조직이라는 건 보안 IT 쪽에서 니네가 다 알아서 해결해, 이런 식으로. 업무 부서에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좀 강하고, 근데 사이버 레질리언스는 외부와 내부가 통합적으로 조직 간에 좀 네트워크 구성이 잘 되고 내부 잘 편하게 돼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이 돼야 된다, 이런 컨셉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이버 레질리언스가 단순하게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주요 도메인도 나오고 있고요, 원칙들도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IT나 이제 그쪽에서는 가트너가 되게 많이 기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주요 도메인이나 해당 기준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뭐하겠지만, 대부분 이분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보안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제일
이제 보안 문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취약점 관리 이런 보안에서 요구하는 그런 분야들은 더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전사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중간에 보면 ICT 서비스 관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에서의 그 이제 공급망 관리, 그 외부 협력자와의 관리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이게 벌써 15년 거의 이상 된 초창기에 가트너가 내세운 기준인데 위험 기반, 리스크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탐지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하고 투자를 잘 해라. 이제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기존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나 보안에서 요구하는 거에 기반해가지고 많이 유사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원칙이 2022년도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협력을 잘 체계를 하고 이제 단순하게 투자를 하고 예방이 아니라 회복력 측면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설계라는 것은 단순한 시스템 설계가 아니라 프로세스적인 것 같이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복력 측면에 설계를 하고 회복력 측면에 문화 조성. 즉 정리를 해보면 이게 기존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럴 수가 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제가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던 ICT 서비스 관리나 내부가 즉각적으로 들어와서 필요하면 대체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뭐 DR로 연결된다 이런 관리 체계나 프로세스가 다 있겠지만 그렇게 되던 아니면 시스템을 바꾸건 기본적으로 업무가 돌아갈 수 있는 해당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조직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체계와 그게 단순한 한 부서의 책임이 아닌 조직 전반적인 거버넌스 측면에서 다뤄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로 관점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추상적인 관점이 많죠. 그러면 우리 같은 정부 출연령 같은 경우는 이런 모델들이 있으니까 이거 적용해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도에 멜론 대학에서 발표한 사이버 레지던스의 모델입니다. 당연히 어떤 조직에서 어떤 걸 뭐 개념 관리 체계를 적용한다 아니면 뭐 어떤 향상방을 적용한다 그러면 도메인과 원칙은 있으면 이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늘 수반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델이 여기저기서 주요 연구기관 등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 현재 이게 보시면 거의 12년 지금은 뭐 버전 2.0이 나오긴 했는데 크게 내용은 비슷하고요. 현재 12년이 지났음에도 이 모델이 대표적인 모델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지니어링 관리, 엔터프라이즈 관리, 운영 관리, 프로세스 관리라고 해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서 중요시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서 기존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이겁니다. 엔지니어링 관리라는 그러니까 기존의 뭐 전사적인 리더십이냐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되고 프로세스적으로는 잘 설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은 기존 거와 되게 유사하지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다른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이런 모델들도 있었고 사이버 레질리언스가 어떤 거다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해서는 간단히 스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 출연료 저희 관점에서 정보 출연료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일부 적용하는 데도 있고 왜 이상하게 뭐 정보통신망 기업들 일반 사기업들은 뭐 키사의 ISMS나 일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ISO를 적용하기도 하고 근데 유독 정보 출연료 같은 경우는 ISO 인증도 잘 하지도 못하고 아예 키사과의 ISMS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출연료만에 적용되는 공공기관도 아닌 연구기관도 아닌 그리고 자율성과 그 위에서 정부 부처의 통제를 받는 이런 영향성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도 원활하지 않고 또 자율성은 보장돼야 된다는 그런 컨셉들이 있다 보니까 잘 적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 자체가 그냥 이거는 우리는 우리 것만 뭐 이러다 보니까 과연 정부 출연원들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정보보호 관리 체계 적용도 힘든데 그럼 더구나 사이버 레질리언스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쉬울 것 같기도 하지만 난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 이런 구성들은 대부분 연구자들이니까 어느 정도의 기반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반면에 너무 강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일단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적용을 하려면 어떤 모델을 갖다 놓고 연구를 해서 적용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분명히 기준이나 가시적인 모델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국내 거하고 일단 비교를 해봤는데, 대표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모델은 ISO 27001이 있고, 국내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T사에서 ISMS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라는 ISMS라고 총칭을 하는 건데, 그 ISO 27001이 ISMS의 표준이고, 그냥 T사건은 그냥 국내 정보보호 관리체계인데, 그냥 저희들은 T사에서 하는 게 ISMS구나 이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 논문이나 이제 전문적으로 분류해서 표현할 때는 KISM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체로 보면 ISO 27001 같은 경우는 114개 요구 항목 기반이고, 그 외에 HSLS라고 해가지고 ISO 표준 인증 체계들의 여러 요소들을 공통 기반으로 빼서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 쪽들을 빼가지고 하나 몇 개를 별도로 해놓은 이런 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만든 국내 ISMS, 현재는 ISMS-P죠.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매칭은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정보통신 기업들 위주로 돼 있고, 그러니까 프로세스들이 공공기관하고 좀 안 맞거나 그러다 보니 정부 출연료하고는 더 맞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ISO 27001 같은 경우는 이 성격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리더십 부분은 HSLS라는 이 하이라키 구조로 별도로 빠진 것도 있고, 114개 통장목 중에서 우리 조직에서 적절한지 아닌지를 이제 선별해가지고 수화라는 적용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항목들이 해당이 되고 이 항목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 기능이나 조직 단위로 선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융통성, 그리고 포괄적으로 적용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나 체계를 잡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이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필수가 아님에도, 필수나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이제 목적상 인증이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이거를 포괄적으로 조직이 약간 모디파이해서 테일러링 통해가지고 적용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되게 유사하지만 너무 이제 경직된 ISMS-P하고는 상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부 출연료 같은 경우는 사이버 레질리언스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ISO 인증 체계에 기반해서, 그래서 추상적인 컨셉보다는 어떤 가시적인 컨셉을 가지고 적절하게 모디파이해서 테일러링 되어 있는 그 방문론의 절차를 제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 레질리언스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뒤에서도 좀 언급이 될 건데, ISO 27001이나 T사거나 되게 보안의 측면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이 조직의 목표, 서비스 기능, 운영 돌아가는 이런 측면에서 보안 문화나 변화 관리, 공유 체계나 특히 내 외부 간의 ICT 공급망 같은 쪽에서 많이 충족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서 보면 사이버 레질리언스의 평가 지표에 대한 연구들도 보면 국내 제도들이 지금 특히 ICT 공급망이나 보안 문화 이런 쪽에서 많이 부족한 게 나오고 있고요. 이 측면에서 과연 정부 출연령에 어떻게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 보면 기존에 제가 ISO 인증 체계를 27001을 얘기했는데, 이제 공급망이나 이런 분야를 채우기 위해서는 ISO 2만이라는 IT 서비스 관리 체계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ISO 27001이나 ISO 2만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모든 게 추상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고 어떻게 대표 모델을 어떻게 모디파이를 하고 조직에 커스터마이징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인데 기존의 ISO 인증 체계들이 HLS 기반으로 이제 공통 요소를 따로 빼고 그리고 보안 체계는 유지가 되면서 이만이 2018 버전으로 바뀌면서 보안이라는 게 여기 프레임워크의 한 부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만은 IT 서비스 관리 체계에 중점이 되다 보니까 ICT 공급망이나 내외부 공급자 관리, 그리고 협력자 관리들, 그리고 이해 요청 사항들, 그리고 이쪽에서는 가용성 관리하고 서비스 연속성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제가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ISO 2700, 그러니까 ISO 2700이 미만의, 즉 ISO 인증 체계 모델을 창조를 해서 정부 출연연에 이 성격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정부 출연연에 적합한 표준 모델을 하나의 통합 모델로 제안을 해서 프로세서와 공급원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제안하는 이 통합 규격 모델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LS의 기반으로 통합을 해보면 두 개의 인증 체계가 아니라 결국 ISO에서 제안하는 방법들이 표준이기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사이버 레질리언스 적용 방안을 절차를 제안해보면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사이버 레질리언스의 주요 도메인하고 이제 구성 요소들을 말씀드렸는데 위험평가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시행이 됩니다. 보통 현황 분석하고 위험평가 같이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이 뒤에 것들이 위험평가가 진행이 안 되면 뒤에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레질리언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현재 우리 조직에 얼마만큼의 자원이 있고 뭐가 있고 관리 체계가 있고 인증 체계가 있고 이렇게 다 있어도 이 위험평가라는 게 기민성, 무결성, 가용성에서 DOA를 한정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이슈나 문제 관리들이 넘어와서 이것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온고잉으로 일어나는 이런 체계를 위험평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종합적 위험평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언급을 해놨는데 그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이버 레지던스 측면에서 해야 될 것들을 평가를 해서 수용할 것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들을 선별을 해야 되고요. 여기 따른 관리 체계 방법은 제가 이제 제안하는 아예 통합 모델 규격으로 그래서 공통 요소를 빼고 각각 보안과 공급망 관리 쪽을 레질리언스 측면에서 묶으면 두 개의 인증을 마치 하나의 인증처럼 통합 모델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이 위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관리 체계 유무 사항들을 모델들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 하나하나 보고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협력업체하고 ICT망에 대해 부족한 ICT망 관리를 좀 강화하는 측면으로 기존의 보안체계에서 다뤄지지 못한 사이버 레질리언스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이만의 프로세스들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두 개의 모델이 공통으로 가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보안 문화를 라이프 사이클 개념을 해서 보안 문화를 관리하고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속 관리하는 그런 절차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제안 모델을 제공을 해보면 결국에는 국내나 국외나 어디 전 세계적으로나 보안 얘기를 하면 PDCA, 그 프로젝트 기반으로도 PDCA 모델들이 많이 제안이 되는데 이 PDCA 모델의 서비스 관리 측면에서의 보안 영역들을 공통으로 묶고 리더십 부분을 공통으로 묶어서 서로 하나의 통합 모델로 관리를 하고 이거에 기반해서 사이버 레질리언스에서 해야 될 5단계 모델을 전혀 생소한 게 아니라 기반 이 표준 모델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틀들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활동들을 5단계로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로 제안을 해놨습니다.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별 단계는 어디나 위험평가 기반으로 사이버 레질리언스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나머지는 보호 활동, 탐지하고 대응 활동들은 같은 언어나 WEF 2022에서 제시하는 이 활동들도 진행이 되고 나중에 복구라는 거는 정상 상태로 결국 복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복구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 개선하고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로 연결하게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이 절차와 방법들이 단순하게 추상적이 아니라 제가 말한 IS 기반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기능 단위로 통합 모델을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 특히 이제 뭐 정부 출연료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앞에 두 개는 기존 선행 연구들이 사이버 레질리언스 측면에서 국내 제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과연 이 주요 도메인들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전략 분석이나 특히 ICT 서비스 관리 그리고 예산 관리 이런 쪽이 대부분 안 되는 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보안 문화 쪽. 근데 이제 기존의 뭐 단순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 말고도 제가 제시한 통합 모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모델이 하나처럼 돌아가고 실제 관리 조직에서도 하나처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 사항들을 보시면 그 기존 관리 체계들이 부족한 부분들의 망관리나 측정, 예산 관리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통합 모델 기반의 사이버 레질리언스 측면 방법들이 운영관리 측면에서 과연 이 두 개의 인증을 뭐 하나에 운영하면 부담이 아닐까 했는데 제가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조직이나 기능 성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아니 전사적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도 가능하면서 두 개의 관리 체계를 하나처럼 공통 요소와 27001과 2만 요소를 분리를 해보면 항목들을 구분해가지고 하나의 인증체계처럼 운영을 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합 모델을 가지고 인증체계를 적용을 했을 때 수월하게 하나처럼 인증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예방 측면의 보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포인트는 실질적인 장애가 공격이나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체계 이게 완전히 끊어진다는 건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스크 기반으로 접근을 해서 얼마만큼의 정량적인 수치와 계획을 잡고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연구로는 이 기반을 해서 ISO에서 제시하는 이 체계들을 정부 출연위원회 관점에서 사이버 레질리언스 관점에서 적용을 하는 척도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제가 27001과 2만의 통합 모델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모델을 세우고 적용을 해서 왔는데 2230이라는 업무 연속성 측면의 인증 체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이버 레질리언스하고 제일 가까운 측면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2230이라는 내용에서 사이버 레질리언스가 좀 다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통합 모델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향후 과제들도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